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직업상담사 2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취업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굉장히 취업난이 심각하고요. 또 100세 시대를 맞아서 평생 직업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특히나 오늘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직업상담사 2급, 주로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급은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직업상담사 2급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량 실업이 발생이 되면서 직업과 취업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직이나 전직을 잦게 하게 되면서 이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직업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뭐 뿌듯한 점도 있으실 거고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은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과 사랑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어떤 직업 선택의 결과물을 가지고 내담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일과 사랑이 이렇게 동시에 가져야 굉장히 만족이 되는데 특히나 이 상담을 해주는 직업은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뭐 매력이 있고 보람된 직업일 것 같아요. 나는 좀 상담 좀 할 줄 알아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주변에. 아무나 다 응시할 수 있나요? 응시 자격이 아니면 따로 있나요? 네, 직업상담사 2급은 특별한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응시 자격에 뭐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주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층들은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 직업에 관심 많이 가지시나요? 네, 이 직업상담사란 직업이 상담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심리나 상담, 사회복지 등 관련 전공자들이 좀 주로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시고요.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층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상담 분야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연륜이 있으신 중고령자 분들도 도전하기에 상당히 이점이 있는 직업입니다. 오히려 연륜이 있으시니까 더 신뢰가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좀 여성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여성분들에게 가장 이점은 좀 섬세하고 엄마 같고 좀 포근한 분위기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분야 자격증 보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1급, 2급 이렇게 급수가 나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법령상으로는 1급이나 2급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제도에서는 1급은 현직자들의 경력 개발과 관련된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2급은 입직형으로 입사 시에 갖춰야 될 그 업무 수준의 그 보조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수준의 정도의 차이가 살짝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담사 위원님께서는 혹시 상담사 자격증 소지하고 계신가요? 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있어야만 또 지금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는데 일단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입직하기 전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입직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선배 입장에서 더 이렇게 좀 많은 조언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그 1급, 2급이 있죠. 그 중에서 2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격증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업무 영역 좀 알려주세요. 네, 직업 상담사는 이제 문맥상 보면 직업 플러스 이제 상담에 대한 부분이고요. 구직자나 미취업자에게 적절한 직업 정보라든지 아니면 직업 설계, 직업 선택, 또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직업 소개, 또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것, 진로나 직업 지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취업 박람회를 진행하고 일부 상담과 관련된 행정 업무들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뭐 행정 업무까지도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업무 영역이 폭넓은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한 15,0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직업에 대해서 좀 특성을 알고 상담을 하려면
다 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상담을 네네. 해주려면.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상담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 간접 체험을 통해서 혹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할 텐데 좀 어려운 점 없으세요? 네, 네. 이 직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상담자 자체가 이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신생되는 직업이라든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도 해야 되고 스스로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구직자분들한테 이러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업적으로 그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좀 공부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담도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실 그렇게 상담을 의뢰하는 층들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뭐 청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 아니면 뭐 경력 단절된 분들 또 취업하셔야 되는 분들 여러 가지 뭐 질문들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주로 어떤 질문들이 오가는지도 궁금해요. 네,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네. 여성층이나 중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진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들과 현재 재취업을 할 때 내가 어떤 강점들을 살려서 취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예. 중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떤 새로운 직업을 도전해야 될지 아니면 자신의 경력을 쌓아서 어떤 방면으로 나가야 할지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각각 연령층에 맞게 그런 고민하는 내용도 다 다르네요. 네, 특성이.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뭐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자격증이 있으면 또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현재 직업 상담사가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고요. 그 외에는 시군구청의 취업정보센터라든지 대학교, 그다음에 직업훈련 기관, 아니면 여성이나 청소년 노인단체와 관련된 민간 기관들, 네. 그다음에 유료, 무료 직업소개소가 있고요. 헤드헌터 업체나 인력 파견 업체 등에서도 지금 직업 상담사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곳이 이제 고용노동부에 소속이 돼가지고 산하기관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네. 것들. 그 외에도 뭐 상담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그렇죠. 네, 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지금부터는요, 자격증 취득의 핵심입니다.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자격증을 잡아라입니다. 자, 오늘 직업상담사 2급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죠.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은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로 객관식 4지태근형으로 과목당 20문항 총 150분 동안 치러지고요. 실기시험은 직업상담실무로 필답형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필기시험 또 실기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필승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위원님께서 아까 자격증 소지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선배로서 좀 공부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들 굉장히 또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네. 특히나 어려웠던 부분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시행되면서 첫 해 시험을 봤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기출문제도 없었고 출제 방향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네. 다행히도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해서 상담학이나 심리학에 대한 강점은 좀 있었는데 네. 그 외에 직업정보론이라든지 그 노동관계 법규는 저도 네. 생소한 분야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그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심리학을 전공하셨으면 굉장히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을 했을 테고 네. 근데 뭐 법규나 이런 건 사실 어렵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극복했다고 하니 역시나 또 오늘도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2급 필기시험 본격적으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이 직업상담학이거든요. 어떤 과목이고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직업상담학은 직업상담 이론과 상담 기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담 전반에 대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의 개념, 또 이론, 상담의 구조와 다양한 상담 기법에 대한 내용과 또 일부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중에는 주로 상담 이론과 상담 접근 방법에 대한 출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이론과 접근 방법이 좀 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 식으로 좀 문제가 출제가 되나요? 네, 상담 이론에 대한 그 구체적인 개념들을 물어보는 것과 네.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접근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뭐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네요.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풀 수 있는 네네. 그런 과목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요. 직업 심리학입니다. 이 부분은 뭐 심리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어때요? 네, 일상에서도 뭐 네. 심리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또 학문으로 다가오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어렵죠. 있습니다. 네. 직업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 생애 발달에서 나타나는 직업과 관련된 이제 주제들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우리 이제 시험에서의 직업 심리학은 진로 탐색이라든지 직업 선택, 직업 적응, 직업 전환, 은퇴 후 여가 생활 등의 모든 과정들을 이제 이 과목에 담고 있습니다. 네. 세부 내용 중에서 직업 발달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직무 분석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조직 심리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심리 검사의 종류, 실시 방법, 해석 방법들을 위주로 한 준비가 필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저 쉽게 생각했다가 머리 아파졌습니다. 네. 과목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공부해야 될 게 많네요. 네. 심리 상담을 하려면 이런 그 심리학까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상담을 잘 할 수 있겠다. 확실히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은요. 직업정보론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직업 정보로는 사실 이 직업 상담사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되게 생소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 직업 정보라고 하면 그게 뭐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생소한데요. 네. 이 직업 정보는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직업들이 있고 어떤 직업들이 나한테 맞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정보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이 정보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구직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과목이고요. 네. 실제적으로 시험에서는 직업이나 산업 분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한국 직업 전망, 그다음 직업 사전, 그다음 워크넷이나 HRD넷 등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좀 직접적인 그런 정보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 또 뭐 상담에서 실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과목인데, 네네. 요즘 보면은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없어지는 직업도 굉장히 많고, 직업이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좀 그럴 때 이 직업 정보로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단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요. 네. 또한 이 직업을 내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더라도 정보만으로 체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때 이 직업 정보를 참고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없어지고 자주 생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나에게 맞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요. 노동시장론입니다. 이거는 어떤 과목인지 궁금하네요.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네. 노동시장론은 이제 경제학 중에서 노동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나 실업, 노사 관계에 대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취업이나 직업 선택 시에 고려돼야 될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네. 실제적으로 시험에서는 노동의 수요, 임금 제도, 실업의 형태 등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개념들은 잘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시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저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노동시장론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했는데 직업 상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의뢰를 많이 하실 것 같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입니다. 이번에는 노동관계법규거든요.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수험생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이 없고 잘 알기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우리 시험에서 노동관계법규는 고용이나 취업 또는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법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취업이나 이직 또는 퇴직 과정 중에 구직자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노동권이라든지 근로관계법, 고용촉진법 등 근로자의 취업과 근로조건들을 보호하는 법률 등으로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이 부분들은 직업상담 시 구직자의 권리라든지 근로조건들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이 법규가 굉장히 어려웠다 공부할 때 말씀하셨지만 법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네네. 네, 공부를 게을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은요. 직업상담사 2급 실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직업상담 실무로 필답형으로 치러지고요. 총 2시간 30분 정도로 치러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험 내용 2시간 반 동안 어떤 내용이 치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네, 1차 시험과는 달리 2차 시험은 이제 실기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지만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담을 수험생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찍을 수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이 2차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뭐 직업 상담에 대한 분야하고 네. 직업 정보에 대한 분야, 네.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대한 분야로 세 가지인데 점수도 이 세 가지 분야가 균등하게 나와 있고요. 또 이제 필기 시험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필기 시험에 대한 1차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 2차 시험도 사실은 크게 이제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취업 상담과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간단히 서술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부담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네. 필기시험에 대한 연장이라고 보면 되고 또 직업상담, 직업정보, 또 노동시장 및 정보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면 뭐 서술하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업상담사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볼게요. 첫 번째 고민인데요. 직업상담사 2급 1차 시험은 기존의 기출문제집 위주로 혼자 공부해도 될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현재까지 시험 경향을 보면 중요 이론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공부하시든 뭐 그 자기만의 방법으로 공부하시든 공부에 대한 방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대신 단순 암기보다는 이론을 좀 이해해서 암기하시는 게 좀 네.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요즘에는 암기가 추세가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여러분 이해하면서 이론을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학 뭐 충분히 괜찮다는 의미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이 직업상담사 2급은 응시 자격에 제한도 없지만 특별히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 사유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질병이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네, 없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 창업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직업상담사가? 네, 물론 네. 창업은 가능합니다. 법령상으로도 직업소개소를 그 창업하실 수 있으신데요. 예. 이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해서 바로 창업을 하시기보다는 네. 이 관련 업무들을 뭐 쌓으시고 신입으로 입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경력을 좀 쌓으신 이후에 네. 차차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취득 후에 바로 창업에 도전했다가는 조금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네네. 좀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창업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고민 보겠습니다. 현재 직업상담사 2급의 활동 현황 및 보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좀 보수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고급지게 이제 활동 현황까지 같이 물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네. 궁금하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 알고 싶은 내용이실 그렇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라든지 네. 지자체, 학교
학교, 민간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경력 수준이라든지 능력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도 직업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2,200 정도 연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00 정도 연봉이 형성이 돼 있고 좀 활동 현황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네. 폭넓게 활동을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보겠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 실기시험에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네, 그런 자격증도 있고 아닌 자격증도 있는데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직업상담사의 경우는 다행히 네.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이 1차 합격이 2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2차 시험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1년에 이제 3번 정도 2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 2년 안에 6번 정도 재시험이 가능하니까 도전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다행입니다. 2년까지는 필기 합격 후에 실기를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2년까지는 있다고 하니까 그 2년 안에 이제 승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한 좀 빨리 되는 게 좋긴 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직업 상담사는 특히나 뭐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고 또 누군가를 상담해주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특히나 자격증은요, 취업을 위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내가 가장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격증 선택에도 여러분 신중을 기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